자, 미국 증시가 4주 연속 하락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그래프는 나스닥 그래프인데요. 지금으로부터 한 달 전에 정점을 찍고 한 달 동안 매주 하락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데이터를 관리하고 있는 걸 보니까 매주 4주 동안 이렇게 빨간색 불이 들어왔죠. 4주 동안 하락하면서 앞으로 이제 8월 지나서 9월, 10월까지도 굉장히 좀 시장이 안 좋을 거라는 전망들이 많은데 여러분이 좀 참고하시기에 괜찮을 만한 리포트가 있어서 같이 보면서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여기에서 보시는 이 그래프는 제가 리포트를 보고 이렇게 빨간색으로 한번 그려본 거예요. 자, 리포트에서는 결론적으로 이중 바닥을 찍고 상승할 것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리포트의 시나리오대로 간다면, 지금 노란색으로 표시한 부분, 지금 현재가 여기니까 W 반등을 하려면, 그러니까 이중 바닥을 찍고 반등을 하려면 중간에 한번 상승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영상을 촬영하는 지금 시간이 8월 12일이니까 한번 상승을 한다라고 하면 지금부터 한 9월 한 초 정도까지, 조금 더 길게 본다고 하면 중순 정도까지 다시 올라가는 모양새로 가다가 9월 중순부터 10월 말까지, 그러니까 대선 전까지가 되겠죠. 대선 전까지 11월에 대선이니까 하락을 그리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가지 않을까. 자, 그러면 우리는 만약에 이런 시나리오대로 간다라고 하면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리포트는 제가 운영하는 MGB 파이널 클럽 멤버십 회원분들에게 먼저 공유해 드렸던 내용인데 잠깐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자, 일단 지금까지 통상적으로 나스닥이 경기 침체 우려 같은 게 아니면 100일 이동 평균선 근처에서 항상 지지 기반이 있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 한번 보시면 100일 이동 평균선이 가볍게 깨지면서 200일 이 지지선까지 내려갔다는 거죠. 지금 이 리포트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100일 이동 평균선이 깨지는 경우는 특별한 케이스가 있는 경우에만 깨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최근의 경기 지표들, 특히 제조업 PMI 같은 게 안 좋게 나왔었고, 그리고 실업률, 고용 지표들이 또 안 좋았었죠. 그래서 경기 침체 우려감이 좀 있었고, 그리고 가장 또 큰 이슈 중에 하나가 엔캐리 트레이드가 있었잖아요. 엔캐리 트레이드로 이제 미국 주식 매도세가 굉장히 강하게 생기면서 최근에 이제 하락을 주도했었는데,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경기 침체 우려까지 있는 경우는 200일 지지선까지 후퇴되는 경향을 보였었다. 이번이 그런 케이스였다는 거고, 자, 이런 패턴이 보였을 때 이렇게 투매가 벌어진 이후 1, 2개월 정도는 이중 바닥을 만드는 패턴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자, 올해는 또 대선이 있는 해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대선 직전인 9월에서 10월까지는 또 주가가 부진했기 때문에 방금 전에 제가 보여드렸었던 이런 W자 이중 바닥을 찍는 시점이 한 10월 말 정도에 이제 한 번 더 바닥을 찍고 그 다음에 대선이 끝나고 대부분의 불확실성이 해결되고 또 금리 인하가 완료되는 그 시점에 다시 시장이 상승할 것이라는 그런 시나리오입니다. 그리고 9월 달에 또 금리 인하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금리 인하 전후에는 또 주가가 빠졌다고 해요, 역사적으로. 자, 그래서 이런저런 과거 통계 자료들을 봤을 때 이 리포트에서는 9월, 10월까지 이중 바닥을 찍을 것이다 라고 하는데, 물론 아주 희박한 가능성으로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중 바닥이 아니라 상승하는 그런 시나리오가 있을 수도 있는데 굉장히 희박하다라고 얘기했는데,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 최근에 좀 부진한 경제 지표들이 정말 드라마틱하게 긍정적인 지표를 바뀐다는 거죠. 예를 들면 고용 지표, 그리고 뭐 제조업 관련 지표들, 소비 관련 지표들이 굉장히 좋아지는 형태로 바뀌거나, 아니면 일본이나 연준이 빠른 정책 변화를 보여주거나, 아니면 이제 빅테크 기업들 중에서는 엔비디아만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거든요. 엔비디아가 아마 8월 말로 알고 있는데, 자, 8월 28일입니다. 8월 28일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는데, 엔비디아가 정말 시장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할 경우에 분위기가 확 바뀔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엔비디아 실적이 과연 잘 나올 수 있을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번 2분기 때 반도체 종목들의 실적이 어떻게 나왔는지 제가 잠깐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을 한번 가질게요. 자, 제가 관리하는 이 48개 종목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만 이렇게 초록색으로 표시를 해놨거든요. 지금 초록색으로 표시한 종목들은 다 이번
2024년 2분기 실적 발표를 한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관리하는 기업들 중에서는 ASML, 그리고 NXP 반도체, 퀄컴, SMCI도 반도체 종목은 아니지만 같이 움직이는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반도체랑 AI 테마로. 자, 그리고 스카이웍스, 테러다인, 그 다음에 TSMC까지 실적 발표를 했고, 엔비디아가 남아 있어요. 제가 관리하는 종목들 중에서는. 자, 그런데 2024년 2분기 반도체 종목들의 실적 결과를 한번 보면 대부분 어닝 서프라이즈에 가이던스 좋게 나왔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 변화는 하락한 경우가 많았어요. ASML도 그랬고, 지금 제가 관리하는 이 6주간 성장률 패턴도 보시면 상승 추세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순이익 성장률과 매출 성장률이 상승 추세였고, 어닝 결과와 가이던스도 긍정적으로 나왔는데 시장의 예상보다, 그러니까 시장은 눈높이가 너무 높았던 겁니다. 그래서 실적 발표한 날 주가가 하락했지만 어닝 결과만 놓고 보면 나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쭉 정리해서 볼게요. ASML은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고 가이던스도 긍정이었습니다. 그리고 NXP 반도체는 아니었어요. 지금 여기 보면 성장률 가이던스 6주간 변화가 이렇게 낮게 나왔었는데 어닝 쇼크에 가이던스도 부정으로 나왔었고, 퀄컴은 좋았습니다. 퀄컴도 어닝 서프라이즈에 이제 가이던스도 긍정으로 나왔지만 실적 발표 당일 주가가 하락했고요. SMCI 같은 경우도 가이던스는 잘 나왔는데 영업이익률, 매출이익률이 좀 안 좋게 나왔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실적 발표하고 주가가 빠졌고, 스카이웍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카이웍스도 어닝 서프라이즈에 가이던스 긍정인데 실적 발표 당일 주가가 빠졌고, TSMC도 마찬가지예요. 어닝 서프라이즈랑 가이던스 긍정인데 당일날 주가가 이렇게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업황 자체가 안 좋은 게 아니라 워낙 이 AI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기 때문에 시장은 눈높이가 정말 하늘 꼭대기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실적도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고 가이던스도 시장의 예상보다 더 높은 가이던스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보시면 이렇게 반도체 관련주들이 안 좋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엔비디아가 남았는데, 엔비디아도 이렇게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고 가이던스도 시장의 기존 예상보다 더 높은 가이던스가 나와도 시장의 기대감이 너무 높다면 주가가 또 많이 빠질 수 있겠죠. 근데 지금 이 종목들이 실적 발표를 할 때랑 지금은 많이 분위기가 좀 다른 것 같긴 합니다. 왜냐하면 워낙 반도체 관련주들이 고점이었죠. 지금 보시는 이 그래프는 반도체 레버리지 3배 ETF입니다. 예, SOXL ETF인데 최근 한 달 사이에 고점 대비 거의 70% 가까이 주가가 이렇게 빠졌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방금 보여드렸던 이런 반도체 종목들의 실적이 나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반도체 관련주들의 주가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 때 시장이 어느 정도 이런 기대감이 어느 정도 낮춰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시장의 예상을 충족하는 어떤 실적 결과가 나와주면 충분히 또 반등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마침 TSMC가 7월 실적에서 굉장히 좋은 결과가 나왔더라고요. 특히 인공지능 관련 반도체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해 줬다는 거죠. 자, TSMC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반도체 파운드리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뭐 엔비디아나 AMD나 모든 반도체 기업들이 이 TSMC한테 일을 주기 때문에 반도체를 만드는 공장에서 인공지능 반도체 수요가 굉장히 급증했다. 그래서 7월 달 매출이 역대 최고였다고 합니다. 이 성장률 기준으로. 그런 만큼 반도체 수급에는 이상이 없다는 걸 한번 확인시켜준 이 중요한 좀 실적 결과인 것 같아요. 7월 실적이. 그래서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 같긴 한데, 물론 엔비디아는 지금 차세대 반도체 AI 칩 블랙웰의 출시가 약간 뒤로 미뤄지는 우려감이 있긴 한데, 장기적인 기업 성장 방향성에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이렇게 시장은 단기적인 실적에 대한 어떤 우려감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조금만 삐걱해도 지금 주가가 계속 내리꽂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시장의 우려감이 선반영되어 있는 정도 시장이면 반도체 종목들은 지금 정도에서 저가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보고, 그런 생각할 수 있는 근거 자체가 일단 첫 번째로 엔비디아의 2024년과 2025년 실적 추정치가 계속 상승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여기 보시면 업종별 향후 12개월 동안 EPS 예상치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봤더니 가장 앞으로 1년 동안 EPS가 많이
변화한, 그러니까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한 업종이 반도체 섹터였다는 겁니다. 미디어랑 엔터 관련 종목들이 모여있는 커뮤니케이션 섹터. 그러니까 IT 섹터와 커뮤니케이션 섹터가 굉장히 향후 EPS 가이던스가 계속 상향 조정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시장이 안 좋고 하락할 때 향후 가이던스가 좋은 이런 종목들을 잘 선별해서 투자한다면 저점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을 또 한번 해봤어요. 자,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지금 참고로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6주간 성장률 패턴을 보면 아주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직 실적 발표까지는 한 2주 정도 남았기 때문에 제가 최근 데이터만 이렇게 놓고 보면 최근 3주 정도 데이터는 이 순이익 성장률 가이던스는 조금씩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매출은 소폭 상승이긴 한데 순이익 가이던스가 조금씩 하락하고 있는 패턴이기 때문에 이런 패턴도 한번 잘 분석해 보면서 투자 전략을 한번 짜보면 좋을 것 같고, 참고로 제가 이렇게 관리하고 있는 48개 종목들에 대해서 지금 이 표는 2024년 1분기 실적입니다. 48개 종목에 대해서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6주간 성장률과 매출 성장률 변화에 따라서 어닝 결과와 그 이후에 어떤 식으로 나왔는지 제가 이렇게 초록불 뭐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한 자료를 PPT로 한번 만들어 봤는데 지금 현재는 제가 관리하는 48개 종목 중에서 31개 종목만 어닝 발표를 했는데, 제가 이렇게 정리한 자료를 잠깐 보여드리면 방금 보여드렸던 6주간 성장률 변화 이 추적기 이 패턴에서 매출과 순이익 성장률 변화가 둘 다 상승 또는 둘 다 하락인 경우에 어닝 결과와 가이던스가 일치했는지를 이제 제가 한번 분석해 본 건데, 이런 매출과 순이익 성장률이 상승 또는 하락 둘 다 그런 경우에는 일치율이 한 73% 정도 되더라고요. 어닝이 잘 나오고 가이던스가 잘 나오고, 또는 어닝이 안 나오고 가이던스가 잘 안 나오는 그런 케이스를 말하는 거죠. 73.8%면은 제가 볼 때는 뭐 100%라는 게 있을 수는 없겠지만 굉장히 의미 있는 통계 수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봤고, 그 다음에 지금 매출과 순이익 성장률이 일치하지 않은 경우, 그러니까 하나는 상승, 하나는 하락. 자, 이런 케이스가 어떤 케이스냐면 지금 여기 2분기 자료를 보면 자, 이런 식인 거죠. 하나는 하락, 하나는 상승. 이런 경우. 지금 여기도 보면 순이익 성장률은 상승, 매출 성장률은 하락. 이렇게 서로 상반된 케이스에는 어떤 쪽을 좀 따라갔는지 제가 봤는데, 대체적으로 이런 케이스에서는 이 순이익, EPS에 대한 컨센서스 패턴을 많이 따라가더라고요. 일치율이 현재 31개 종목들 중에서 66% 정도 일치율을 보였다는 거죠. 그래서 상반된 케이스들 중에선 이런 통계 자료를 보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제가 관리하는 종목들을 여러 가지 시장에 오픈되어 있는 자료들을 토대로 이렇게 데이터 분석을 해보면서 의미 있는 어떤 연관성을 찾아보면서 그 의미 있는 연관성에 대한 규칙을 가지고 우리가 실전 투자에 또 어떻게 적용해보면 좋을지, 그런 것들을 이렇게 체계적으로 정리하면서 공부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투자에 뭐 정답은 없겠죠. 여러 가지 각자의 투자 기준을 갖고 이제 투자 전략을 짜보면 되겠지만, 저는 이제 이런 방법으로 해보면서 또 의미 있는 어떤 규칙이나 연관성을 찾으니까 또 저는 재미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얘기한 이 리포트에서 특히 주장한 시나리오대로 간다라고 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W자 반등을 하려면 지금 여기까지 빠졌으니까 지금부터 9월 한 초중순까지는 어느 정도 반등을 하다가 9월 중순에서 10월 말 대선 전까지는 다시 하락하는 패턴을 보이다가 11월 대선이 끝나고 어느 정도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시점에서 다시 상승하는 패턴으로 가야 된다라고 보여지는데, 자, 우리 미주부 시청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시장을 사실 뭐 예측하는 게 별로 의미는 없겠죠. 그냥 재미로 여러분들 의견은 어떠신지 한번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생각보다 조금 길어졌네요. 여기까지 그래도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 안녕. 경제적 자유 달성을 위해서 저와 함께 공부하고 발전해 나가고 싶은 분들은 제가 새로 시작한 멤버십 회원으로 한번 참여해보세요. 하루 1,100원의 투자로 여러분의 인생의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될 수도 있습니다. 혼자면 외롭지만 함께하면 든든합니다. 기다리고 있을게요.